네,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부동산 TV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부동산 근황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들끓고 있는 그런 뉴스죠. 디딤돌 대출 관련된 정부의 오락가락한 행태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저는 사실 이게 너무 많이 이제 언론 등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내용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고 이게 왜 화가 나는 사항이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딤돌 대출 관련돼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지지난주부터 정도 해서 정말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자세히 몰라도 지금 디딤돌 대출에 뭐가 있구나 이 정도는 좀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뉴스 내용 보면 뭐 디딤돌 대출 오락가락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긴 또 뭡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 다음에 대출 혼선, 송구 이런 내용 나와 있고 여기도 오락가락. 지금 이 디딤돌 대출과 관련돼서 좀 분노를 쌓이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일관성 없는 모습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국토부에서 이달 14일에 갑자기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21일부터 시중은행 모두 규제 시행을 예고를 했습니다. 뭐냐? 디딤돌 대출과 관련돼서 LTV가 80%였는데 이거를 70까지 내려라. 이런 주문을 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후치 담보 하지 말라. 후치 담보가 뭐냐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 디딤돌 대출 주지 마라. 쉽게 말해서 잔금 대출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런 이런 방구 없이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겁니다. 물론 뭐 정부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가계 대출 문제라든지 뭐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일단 차치하고 갑자기 정부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시행일을 사흘 앞두는 날 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것이 논란이 되니까 갑자기 잠정 유예하겠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요, 불과.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한 번 얘기를 튼 거죠. 그러고 또 닷새 지나서 뭐라고 그랬냐? 비수도권은 제외를 할 건데 곧 시행은 하겠다. 이러면서 또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지금 나온 말이 이겁니다.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 이게 지금 최종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간 이어진 일이 아니라 이게 정말 며칠 사이에 아주 그냥 긴박하게 이런 일들이 지금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디딤돌 대출은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정말 서민을 위한 그런 대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그 서민의 어떤 주택 마련에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는 디딤돌 대출을 가지고 수일 만에 이런 얘기들을 바꿔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24일 굉장히 이제 며칠 안 됐죠. 국토부 장관이 최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시행하는 데 앞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데 사과했다. 여기 나왔죠. 국정감사였던 것 같은데요. 디딤돌 대출 혼선들여져요.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음날 디딤돌 대출 축소 논란에 서민에게 차질 없이 지원. 네. 이 지금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게 느껴지죠. 대통령실까지 지금 갑자기 나서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이게 10월 24일 그리고 10월 25일자 뉴스인데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부동산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갑론을박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디딤돌 대출은 전적으로 서민용 대출인데, 자, 디딤돌 대출 간단하게 5억 이하 주택만 가능한 그런 대출 상품입니다. 그리고 최고 한도 5억짜리 주택을 산다고 해도 2억 5천밖에 안 나와요, 한도가. 물론 신혼 그리고 2자녀일 경우에는 4억까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2.5억이 한도예요. 그러기 때문에 5억 이하 주택만 가능한 대출 상품이고 2에서 3% 정도의 금리, 그러니까 저금리로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은 일생에 한 번입니다. 일생에 한 번. 딱 한 번.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저금리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한도도 작은 거고 5억 이하 주택이라는 조건도 붙은 거잖아요. 자,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서민을 위한 대출인데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러면 5억 이하 주택만 디딤돌 대출이 나오는데 지금 이 5억 이하 주택이 뭐가 있냐? 자, 지금 서울에서 시세가 낮기로 유명한 도봉구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평균 실거래가가 9월 27일 기준으로 1,991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25평으로 대략 계산을 하면은 5억에 거의 걸리거든요.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도봉구에서 아파트를 사면 평균적인 가격으로 봤었을 때 25평 아파트를 딱 구매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자, 금천구는 평균 실거래가가 2,124만 원이기 때문에 25평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평균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주택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경기도 구리시도 마찬가지죠. 구리시도 경기도지만 2,142만 원이고요. 현재 평균 실거래가가요. 그러면 여기 역시 5억, 25평 기준 5억을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부천시 평균까지 가야 1,700만 원. 그랬을 때 이제 5억 언더로 25평 주택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서울 평균은 늦지도 않았습니다. 서울 평균 지금 현재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실거래가 매매 평균가가요, 평당. 그러면 이 디딤돌 대출이 얼마나 서민을 위한 대출이고 이 디딤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나 또 사회적인 형태라든지 연령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디딤돌 대출을 가지고 혼선을 빚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이 디딤돌 대출이 부자들을 위한 대출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주택이거나 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시는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대출이 아닌데 이렇게 이 디딤돌 대출을 갖고 전격적으로 제한을 걸고 또 말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형태가 굉장히 피곤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근래에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가장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서민들이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돈을 모아가며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필요한 자금이 얼마고 그랬을 때 디딤돌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얼마짜리 집을 구할 수 있겠다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변화를 주고 또 말을 바꾸고 그래서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게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 목표하는 서민들 불안감만 키우지 말라. 이거 부자들이나 부동산 투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대출 제한한다?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런 분들은 이미 많은 지식도 접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찾고 자금도 있고 방법들을 찾으시겠지만은 지금 이 디딤돌 대출은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디딤돌 대출은 사실 대한민국 주거사다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 역시 과거에 디딤돌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자꾸 건들고 혼선을 줘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면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주거사다리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목표가 보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뻥뻥 차는 듯한 지금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전 지금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도 계속 지금 나오지만 서민들 왜 이리 괴롭히나, 자, 이런 얘기 나오죠. 제 말이 이겁니다. 왜 괴롭히냔 말이에요, 서민들을. 그 70%로 80에서 LTV를 70으로 낮춰가지고 그걸 얼마나 이제 가계대출을 조금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계산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이 10% 차이에서 서민들은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고 계획의 틀어짐을 경험해야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보십시오. 막차 수요 자극할라 이 얘기 또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또 디딤돌 대출 앞으로 진짜 또 새로 이제 방안을 낸다고 하는데 그때 또 이제 뭐가 잘못되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지금 집을 못 살까봐 급하게 또 알아보고 있고 지금 보십시오. 디딤돌 대출 서민층 줄고 고소득 수혜 누렸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신생아 관련 특례 때문에 디딤돌 대출에 해당 안 되는 고소득층도 이 신생아 특례 때문에 디딤돌 대출을 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이런 거 잡으란 얘기예요. 이런 정책들의 허점을 잡아야지 왜 이런 거 건드려 가지고 피곤하게 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서민 잡는 디딤돌 한도 축소 결국 강행 대출비에 막차 몰려, 자 같은 얘기죠. 이렇게 사람들이 다 계획 잡고 디딤돌 대출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그 계획대로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무주택 서민들 스트레스 이미 최고죠. 어차피 집이 없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돈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참고 사는 겁니다. 서민과 직결되는 주택 관련 대출 신중하고 일관성 있어.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는 사실 중고등학생만 돼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런 이런 방구 없이 갑자기 제안을 한다 그랬다가 다시 안 한다 그랬다 또 한다 그랬다가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디딤돌 대출자들은 돈 1,000만 원 차이라도 계획이 틀어지고 곤란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나라에서 큰일 하시는 분들은 다 자가주택 있으시고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이 있으시니까 지금 디딤돌 대출로 집 사는 사람들 형편 모르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80%에서 70% 되는 것 때문에 인생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거고요. 후치 담보 대출 갑자기 막아가지고 분양 아파트 포기해야 되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너무나도 앞뒤를 보지 않고 정책을 그냥 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좀 화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흥분을 했는데 일단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디딤돌 대출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좀 뭐 규제를 하고 뭐 할 거면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민들 살아가는 거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떠먹여주는 부동산 TV 재밌는 내용으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